어네분트입니다. 제주도 이민을 위한 집 구하기 꿀팁들. 거창한 팁이라기보다 제가 실제로 제주도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제주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 중 본인이 선호하는, 본인에게 맞는 집의 형태를 먼저 골라야 합니다. 농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돌담집, 타운하우스 등 제주도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죠. 아파트가 농가주택보다 낫다, 단독주택이 오피스텔보다 낫다, 이런 말은 하지 않을게요. 정답이 없으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제주도 이민에 있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집을 먼저 골라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팁, 농가주택과 같은 오래된 구옥의 경우 부동산보다 카페에 매물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에요. 요런 카페 말고요, 요런 카페. 제주도에 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름아름 문화가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 주죠. 이 아름아름 문화는 모든 일이든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는 문화를 뜻해요. 도배할 일이 있으면 저 옆집 김씨네에서 하면 되고, 자동차 수리할 일이 있으면 뒷집 박씨네에서 하면 되고, 이번에 김씨네가 집을 내놓는다고 하면 박씨네 지인이 새를 들어와 살고, 요런 느낌이죠. 최근 제주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드라마인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셨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느낀 제주도 문화는 이 아름아름 문화가 짙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제가 실제로 제주도에서 집을 구할 때 참고했던 카페들 주소 넣어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국민 앱 당근마켓 아시죠? 제주도 역시 이 당근마켓을 통한 중고 물품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육지로부터 물건을 배송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섬에서 육지로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에 섬에 있던 물건들을 처리하기가 또한 쉽지 않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거래, 집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사갈 뿐 쿨거래 시 내고 가능, 이런 감성까지는 아니에요. 제주 이민을 위한 집을 구하고 계신다면 당근마켓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주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한 집 구하기 꿀팁이었는데요. 지금부턴 제주 이민을 위한 집, 그 중에서도 농가주택과 같은 구옥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제가 실제로 1970년도에 지어진 농가주택을 찾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쓰레기장의 위치입니다. 저의 경우 쓰레기는 당연히 문 앞에 놓으면 쓰레기를 수거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문 앞에 쓰레기를 종량제에 묶어서 잘 두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쓰레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이곳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요. 옆집 이웃 할머니께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쭤보니 도보로 10분이 넘는 거리에 마을 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마을 쓰레기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다른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10분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다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도 밥 먹고 소화시키기 딱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멘탈을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 며칠간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밥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이 루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쓰레기통이 다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장까지 산책을 하고 오기도 했어요. 주저리 했는데 정리해보면 제주살이를 위한 집을 결정하기 전에 근처에 쓰레기장이 내 집과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주도 집 구하기 두 번째 팁은 낭만과 현실 밸런스 맞추기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제가 작년에 계약한 구옥 집에서 찍은 뷰 사진인데요. 예쁘죠? 사진에서 보이는 저 레트로한 느낌이 물씬 나는 저 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낭만이라는 관점에서는 너무 만족스럽지만 제주도 여행이 아닌 제주도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내가 머무는 집의 낭만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해요. 여기 보이는 이 낭만 가득한 문은 바람이 불면 소음이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제주도는 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저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거든요. 문에서 나는 덜컹덜컹 소리가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에서 집을 구할 땐 본인 스스로가 낭만을 위해 불편함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의 경우 문이 주는 낭만이
이 소음이 주는 스트레스를 덮고도 남아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밤하늘의 별이 굉장히 잘 보이죠. 저희 집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막 엄청 좋은 카메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북두칠성은 이곳에서 처음 봤어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별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 같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낭만적이죠. 자, 그럼 이제 낭만은 잠시 넣어두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듯 잘 보인다 라는 말은 집 주변이 깜깜하다 라는 말이고요. 그만큼 밤길이 어둡고 무섭다 라는 말이 되겠죠. 저도 제주도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가로등 하나 없는 이 동네가 적응이 안 되었지만 덕분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좋은 습관이 생긴 것 같아 나름 좋더라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제주도에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도 좋게 생각하는 긍정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저처럼 현실적인 부분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집을 덜컥 계약해버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1년 안에 후회를 하시거나 저와 같은 긍정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동네가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하다 라는 말은 밤 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 같다 라는 말과 같고요. 마당에 귀여운 참새들이 많다 라는 말은 마당에 지렁이들이 많다 라는 말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주 이민을 계획할 때 농가주택과 같은 오래된 구옥을 찾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선 힐링, 로망, 낭만 이런 키워드들이 결코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힐링, 낭만, 로망에 현실이 뒤덮여져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과 낭만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더 나은 제주 이민으로 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제주살이, 제주 이주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제주 이민이라는 표현을 썼죠. 실제로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사가는 사람들에게 제주 이민을 간다 라는 표현도 우스갯소리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다면 타 지역 사람들의 제주 생활을 단순히 이사나 이주가 아니라 이민이라고 일컫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어느덧 2년차 제주 이민자로서 이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사는 것처럼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나오는 간극을 좁혀가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나라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기본적인 인사말도 공부해가고 기본적인 문화도 공부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껏 육지에서 살아왔던 방식과는 조금은 다른 제주도의 언어, 문화를 나랑 맞지 않는다고, 부담스럽다고 배척만 하기보다 수용하려는 자세, 수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문화를 인정할 줄 아는 자세는 적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제주살이는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언해분태였습니다.